김세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업에 대해서 회계를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라고 인사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지난번에 소개였다면 지금 이제 써먹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강의하는 제목이 농업 회계를 활용한 귀농기준 설계라는 제목을 좋아해요. 뭔 뜻이냐면 귀농을 설계해보자. 근데 그게 회계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해보자 라는 뜻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밑그림을 크게 그려보고 시작하자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어떤 귀농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보자 라는 주제를 한 거니까요.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공 귀농을 강의할 능력이 없어요. 생존 귀농. 대박 치시는 거는 다른 분한테 배우시고 저는 안 망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요령?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신다는. 뭔 뜻이냐면 안 해본 사업을 하실 때 피할 수 없는 게 시행착오인데 시행착오를 줄이는 요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한번 요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행이라는 걸 한번 비용을 드리는데 여행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단 출발해! 라는 이제 자유여행파가 있고 하나는 꼼꼼히 스케줄 짜시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미삼아 볼게요. 어느 파세요? 자유여행파? 아니면 준비여행파? 준비입니다. 딱 좋아요. 뭔데요? 정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즐거움이 자유여행은 자유다른데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여행은 준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같이 가시면 꽉 큰일 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의 차이를 논할 수 없지만 명확하게 차이는 건 요건 차이 날 것 같아요. 바로 이 사업의 변동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인 성향은 즉흥적인 자유파지만 귀농의 만큼은 준비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준비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행 가실 때는 여행 짐을 싸잖아요. 여행 짐은요 특징이 있어요. 여행 좀 다녀본 분이 쌀 줄 알지 여행 안 다신 분은 이삿짐을 싸세요. 이 이삿짐에 특징이 있죠. 쌀 때만 괴롭지 막상 가서는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들고 옵니다. 막상 필요한 거는 필요한지를 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준비를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령을 피웁니다. 어떤 요령? 여행 많이 다녀본 분한테 코칭을 받죠. 귀농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농을 여러 번 하시거나 사업을 해봤다 그러면 나름의 요령이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 절대 다 쉴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게 시행착오입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 뭐 농업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저는 이 업계에서 남들보다 제일 많이 했던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상담을 오래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귀농하신 분이 겪는 시행착오를 한번 준비하는 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를 모아서 준비하는 분한테 드리는데 이 후회라는 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후회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 해본 사람만. 그래서 저는 예비 귀농학교에서 뭘 하냐면 가상의 귀농 게임을 해드려요. 왜냐? 이 귀농 게임을 할 때 가짜로 귀농했다? 뭐 땅 샀다? 하우스 졌다? 이걸 가짜로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귀농관에서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변을 못 하셨다? 현장에서 한 번 겪을 시행착오로 보셔도 무방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또 억울한 것도 있어요. 왜냐? 남들은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시간 안 들였잖아요. 심지어 남들이 2, 3년에 걸쳐 하실 의사결정을 30분 내로 때려서 질문 드리면 필연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질문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죠.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요? 기분만 나쁘지 돈은 안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막 기분 나빠서 경험해 보시고 실제 나갈 때는 돈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 실제 돈 나갈 때가 그 말은 다음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이론 수업이니까요. 재밌게 한번 가상으로 가볍게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편적으로 귀농한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장목을 선택하십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장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인 입장이 아닌 사업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정하자 뛸게요.
그러면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귀농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얀 백지를 드려요. 그리고는 칸을 나눠드려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귀농 귀농 1년 차라고 왼쪽에 쓰시고 오른쪽에 매년이라고 돈을 쓰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업에선 돈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귀농 첫 해에 농장을 차리기 위해서 때려 들어간 돈이 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농작물을 매년 생산하는데 매년 나갈 만한 돈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회계 용어로 이렇게 한 번 돈 들어가는데 여러 해 쓰는 것들을 자산이라 부르고요. 매년 나가는 걸 비용이라 부르는데 어떤 작목이든 어쨌든 농장 차리려면 제일 먼저 뭐 샀을까요? 땅. 그리고 토지가 불러요. 두 번째 뭐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하우스. 또 농기계. 네. 이런 것들은 귀농하신 분이 철저히 준비하신다고요. 문제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들도 막상 내 농장을 직접 차릴 때는 이 돈은 생각지 못했네 라고 눈등이 훅 많은 돈이 있더라. 이 돈의 특징이 뭐 있습니까? 이 돈의 특징이 있어요. 운 좋으시면 하나도 안 나가요. 근데 운 나쁘시면 때로 나가서 심지어 땅값보다 더 나가세요. 제가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귀농 코칭을 할 때 제가 상담했던 예비 귀농인의 10명 중에 7, 8분이 크고 잡을 뿐이지 이 돈은 거의 다 놓치셔서 저는 귀농 수업을 할 때 예비 귀농이 겪는 시행착오 부동의 1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과연 귀농하신 분들이 무슨 돈을 가장 많이 놓치셨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2등에 넣어드릴게요. 무슨 돈? 토목공사. 뭔 뜻이냐? 이게 원래 회계는 구축물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현장 견학을 다니셔도 땅 위로 튀어오른 것만 눈에 들어오지 땅 밑에 들어간 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땅 밑에 들어간 돈은요 경험과 지식이 있을 때만 보이지만 도시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과 지식 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으러 간 그 농장 사장도 잘 몰라요. 왜 모르실까요? 그분도 산 땅이 아니라 대대손손 조상님 물려받은 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떡합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 그 사장도 몰라? 근데 나 때는 나가.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토목공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포크레인 기사 불러서 나같이 평탄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걸 끝났다? 대단히 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운 나쁜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복토 매립 들어가는 분 있어요. 흙 갖다 봐요. 이게 제가 맨날 웃져가는 표현인데 운전하다가 덤프 뒤에 따라갈 때는요. 어마무지 커서 무서워서 저는 뒤로 빠지는데 얘가 와서 쏟고 가면 요만큼 쏟고 가요. 그래서 일단 열차 단위가 아니야. 부었다 몇백 차 단위야. 누가 와요? 도자 와요. 그럼 도자가 끝났냐? 흙을 봤다는 얘기는요. 토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뜻입니다. 관청에 개발 비용 하시면 몇천 몇억 그냥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 도시 생활들이 쭉 나오는데 안 해봤다. 옷은 뭡니까? 제가 하는 건 몰랐다가 용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학교 다닐 때 몰랐다는 건 선생님한테 기특한 행동이지만 경영자한테 몰랐다는 건 피해 대가를 치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경험이 아닌 시행착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남의 경험으로 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 많이 안 해봐서 지원받는 분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고요. 장례 많이 안 치러본 분 장례 지도사. 뭔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경험을 갖추고 나의 사전 체크리스트로 시행착오를 줄여보자. 바로 귀농을 여러분이 여러 번 하실 게 아니고 사업을 여러 번 해보신 게 아니고 처음 하신다면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체크리스트로 시행착오를 줄여보자. 그게 오늘 회계이론. 회계이론이 사업이라는 돈의 흐름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학문이래요. 오늘 제목이 농업회계를 활용해서 귀농전 설계를 하자는 건 바로 안 해본 낯선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회계이론을 활용해보자 이런 뜻으로 수업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뭐 있습니까? 일단 건물이 있을 거고요. 시설이 있을 거고 기계가 있을 거고 비품이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농업이 특수한 게 있죠. 바로 생물자산. 여기 되게 낯설어 하세요. 자산을 제가 공장이라고 설명드리면 공장 중에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공장. 바로 우리나라의 축산이나 과수는요. 바로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공장도 있더라. 어떤 공장? 묘목이 성목되는 시간. 송아지가 어미소 되는 시간. 요거는 절대적으로 돈만 들어가지
나오는 것이 인고의 시간입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감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말씀드렸죠? 네. 귀농하신 지 5년차 되셨는데 5년 동안 얼마나 보세요? 뭘 벌어? 계속 크고 있어. 이런 얘기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드리고. 요걸 한다 하겠습니다. 그럼 견적을 내는 게 일이에요. 1000평만 해도 일단 10억을 까는 거예요. 10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억 들여서 현 시점에 땅만 사셨어요. 나머지 별도. 그럼 토목공사부터 생물장까지 1억의 카바이타 칠게요. 운 좋아서.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10억 더하기 1억 얼마예요? 11억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농산 시작도 안 했어요. 빈칸이잖아. 그래서 매년 나가는 건 별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농업을 재산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가 다릅니다를 명쾌히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라는 뜻이고, 그럼 살 수 없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임차를 많이 하시더라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요 회계 이론을 활용한다는 건 회계 이론을 빠삭하자가 아니라 바로 설계도를 회계 이론으로 하자는 뜻이에요. 귀농 강의를 끝나고 나면 모든 제 수업을 다 4시간 강의하든 5시간 강의하든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라고 멘트 드립니다. 요거 딱 지금부터 하는 5분짜리 요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요 한 장만 이해하신다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으신 겁니다. 바로 귀농을 종이 한 장으로 넓고 크게 이해하는 겁니다. 한번 멘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빵으로 설명 드릴게요. 왜냐 빵이냐? 빵이 좀 쉬워요. 농산물 좀 어려워. 수박은 6개월만 나오고 인삼 6년에 나오고 빵이 좀 상식선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여쭤볼게요. 제가 빵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 썼어요. 빵 공장을 크게 새로 지어서 빵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학교 급식해서 돈 벌어먹이지 라는 사업계 썼다 칠게요. 우리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빵 사업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빵 기계 사야죠. 기계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밀가루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아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빵 사업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 빵 사업하려면 돈 필요합니다. 예. 사업하려면 돈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우, 화를 낼 수 있냐고, 이게. 그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돈 내 돈 모자라. 대출 받습니다. 이걸 회계에서 수입이라 불러요. 이제 뭘 사기 시작합니다? 지출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창업자가 말 안 됐네요. 제일 먼저 뭐 샀을까요? 땅 사십니다. 아까 배우신 게 그겁니다. 바로 귀농의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건너뛰지 않게. 땅. 그게 뭘 올려요? 건물 올리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건물 안에? 기계 설비. 근데 밖에는 장비. 그리고 한번 끊습니다. 이게 바로 귀농 첫 해에 때로 들어가는데 오래 쓰는 거예요. 회사에 자산이라 부르는 것들. 아까 배우신 게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이제 완성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어야죠. 빵의 주재료가 뭘까요? 아까부터 외쳤지만 지금 들어갑니다.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들고. 둘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밀가루 반죽만 나와요. 구워야 빵 됩니다. 어디다 구우실 거예요? 오븐 아까 샀어요. 오븐도 뭘 먹여야 먹어준다는 뜻이에요. 전기, 가스, 기름 뭐냐? 뭔가 하려면 주재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재료 엄청 들어가는데 다들 부재료는 간과하시더라. 예, 그럼 나면 내가 원하는 빵이 튀어납니다. 이 빵이 현찰이에요? 팔아야죠. 농산물은 생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다 파는데도 돈과 노력이 필요해서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는데 무슨 돈 들어갈까요? 포장비. 그렇죠. 포장하시고 운송하시고 홍보하시면 그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내 주머니에 돈이더라. 이 그림 한 장 설명하고 다닌다. 왜냐? 농업은 다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아, 죄송해요. 전 농업이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표님은 재미삼아. 제가 딸기로 기농해 보겠습니다. 이 빵 자리에 뭐 들어오면 돼요? 얼음 별로 없지한 게 없어요. 딸기도 나름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딸기 공장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땅부터 하세요. 건너뛰지 마시고. 이게 바로 회계 역할. 건너뛰지 않고 꼬박꼬박 체크리스트를 드려요. 땅, 그 다음에 하우스, 그 다음이 토경이냐 양양에 따라서 견적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컨설팅 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시는 분은 고수래요. 대부분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세요. 또 한 가지일까요? 돈이 제일 싼 건 예방이래요. 교육이래요. 내가 모르는지를 사전 체크리스트 한다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지만 뭔가 터진 다음에 가면 일단 다 비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한다 그러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저는
고구마로 기능할게요. 그 이 빵 자리에 뭐 들어오면 돼요? 고구마요. 그렇죠. 공장이 뭐 필요합니까? 네. 그게 또 끝. 그래서 좋죠. 대신 넓어야 돼. 공짜가 없어. 뭔가 땅이 좁으려면 뭘 올려야 되고 땅만 하려면 넓어야 돼. 청평 제일 좋아하시지만 노지 청평 쉽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적도가 달라지니까. 네. 작목마다 집적도가 달라져요. 그럼 매년 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또 뭐 있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사과로 기능합니다. 사과로 기능하면 이 자리에 뭐 들어와요? 사과요. 사과. 공장은요? 땅. 그 다음은요? 하우스. 사과나무. 사과 나오면 괜찮은데 사과 묘 먹으면 플러스 3년 세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기간이 필요한지 들어가실게요. 시간도 필요. 무슨 얘기냐? 농산물 품목별 원가 체계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의 논리로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농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농업회계라는 분야가 앞에 농자만 붙인 게 아니라 농업의 특수사항을 고려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 사전에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돈의 흐름을 쭉 정리한 것을 한 방에 이거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나씩만 부르자라고 약속한 게 표준회계의 개정 과목이라 부릅니다. 전 여러분한테 바로 이 회계 이론을 바탕으로 귀농의 설계와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들을 안내해 드린 게 제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번 사람들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은행. 은행보다 100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답은 돈 버는 가장 연구를 많이 한 곳, 정답은 국세청. 여기보다 많이 한 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 뭡니까? 아니 국세청이 무슨 뭐 관상보고 걷겠어요? 일정한 툴과 양식으로 했던 게 이 툴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 제가 왜 국세청에 요구를 드리냐? 귀농을 하실 때 차별화 가지고 창의적으로 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창의적인 말, 차별화의 반대말이 시행착오를 몸소 겪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날의 칼.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한다면 경쟁력이 없고 창의적으로 한다면 내가 다 몸소 시행착오를 겪어서야 돼요. 그 중간이 뭐예요? 요령. 뭡니까? 성공하신 분의 노하우를 세무조사하듯이 싹 카피하고 준비한 다음에 약간의 차별화를 이거 분위기 안 좋은가? 바로 귀농 전에 세무조사 기법을 트레이닝 받으신 것도 좋은데 이거를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 기법이라 합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농장에 선진지 견학 가셨어요. 오, 잘 꾸며놨네 라고 관광하고 오시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티 안 나게 이분이 어떤 식으로 귀농에 성공하셨을까를 분야별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게 벤치마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리면 제가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뭐냐 했더니 귀농의 첫 번째 스타트가 내 퇴직금이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순이익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비 귀농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평이면 먹고 살아요? 라는 질문이었죠. 몇 평? 네, 좀 중요해집니다. 생활비를 얼마 쓰냐가 농장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씩 신분하고 손가락 10개 다 신분하고 생활비가 다른데 현재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 귀농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뭡니까?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내가 이만한 조상물 물러붙은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뭐 해야 돼? 라고 출발하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노동용 인건비입니다. 우리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몇 평이야? 라고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난 적어도 생활하려면 한 달에 이 돈은 있어야 돼. 라고 생활비 기준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 번째 생활비로 한다 그러면 일단 귀농 성공? 안 접고 안 올라가시면 성공이죠. 그럼 최소한 생활비가 얼마냐 상추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00원 있어야 돼. 단순하게 12를 하시면 거의 난방비 하시면 퉁쳐서 3천만 원. 3천만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설계의 첫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나오시다가 나중에 뭡니까? 오늘 여기 쭉 어떻게 그게 필요하시면 잡수익이 뭐냐라고 6번 보시는 거예요. 6번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귀농하실 때 한 가지만 보시지만 1년 내내 소득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농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로 귀농하셨다 하더라도 이 동네가 사과 주산지면요, 사과 전정 정도는 배워 가셔야 알바라도 뛰신다는 뜻이에요. 현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있고 젊으셔도요, 현실은 동네 80대 할머니보다 생산성이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동네 분들이 일용직 썼다가 무슨 일 하세요? 젊은 놈이 일은 뜨겁게 못하면서 방만 충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습은 하셔야 일당이 달라지세요. 두 번째, 판관비. 거꾸로 가신 겁니다. 판관비 뭔 뜻이에요? 판매 관리비. 이런 뭔 뜻이냐면 이런 얘기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텃밭에 뭘 심으실 때 자식 주려고 내가 먹으려고 말고 농업인으로서 뭘 심을까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을 삼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되는 거? 쉬운 거? 얘가 아니에요. 업자가 사러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제일 큰 기준입니다. 뭘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내다 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저는 주말만 내려오거든요. 주말엔 농협이 문을 안 열고요. 전 또 뭐예요? 휴가 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전 1톤 트럭이 없어요. 생산을 하겠는데 내다 팔 자신이 없네. 그래서 동네 상이 들어오는 작목 심은 거예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신 80 어르신도 팔라부터 확보하고 심는데 일단 심어놓고 누가 사갈까 너무 늦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뭔 뜻이냐? 재고자산을 회계용어로 매출이랑 같은 거예요. 매출이란 뭔 뜻이냐면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원가보다 어려워하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뭐 웃자고 가볍게 매출을 설명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쪽에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재밌게. 제가 매출은 무슨 농사 지세요 뜻이 아니라 손님한테 내다 파는 상품이 뭐예요? 라는 회계용어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제가 벼농사 짓고 있다고 칠게요. 벼농사 짓는 농업인이 가장 돈 되는 상품 매출이 뭘 것 같으세요? 쌀 아니에요? 벼예요. 어디냐? 소비자는 쌀을 사 먹지만 절대 다수의 농가는 수매를 통해서 벼값을 받는데 벼와 쌀은 회계에서 엄격히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한 단계 올릴게요. 저희 집은 고추 농사져요. 그러면 돈 되는 상품 매출 뭘까요? 이제 아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고추가 아니고 농사는 고추 농사져도 돈 되는 건 풋고추, 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장이라는 뜻이에요. 원가도 다르고 시장도 다른 전혀 다른 상품이다. 이해하신 것 같은 게 마지막 3단계 올립니다. 저희 집은 사과 농사 진다고 칠게요. 사과 농사 지면서 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맞추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디어 게임 해볼게요. 사과 농사를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돈 벌려면 나올 수 있는 매출품 뭐가 있을까요? 잼. 즙. 그게 다죠. 사과 팔고. 말랭이. 사과. 사과 말랭이.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현실은요. 홍로, 부사, 어렵다 하셔야 돼요. 이게 시기가 달라. 뭔 뜻이냐면 매출액과 달라요. 매출이 아니라 손님이 돈 주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귀농을 앞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농산물 유통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따라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시장 조사를 하려면 사과라고 암만 검색해야 안 나오고요. 상품으로 홍로, 부사, 아우리에 담아 팔아야 되네요. 10kg, 20kg에 거기 굵기가 다르네요. 3다이, 4다이, 13가가 얼마냐 하셔야 내가 저 품목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준비 없이 일단 사과로 귀농할래요? 제가 볼 땐 너무 막막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회계이론이 여러분을 상당히 세밀하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다른 말로 숫자로 사업을 편할 수 있다는 건요. 가장 치밀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더라.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은 설계도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례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뭔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달에 생활비 200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럼 1년에 생활비가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하려면 뭐 어떤 그럼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농업에는 소득률이라고 부르는데 계산 쉽게 하려고 반 남았다 칠게요. 그럼 단순하게 내가 순이익으로 3천만 원 생기려면 일단 농산물 팔아서 얼마 버셔야 됩니까? 했더니 6천만 원. 그럼 뭘로 기송하셨는데요? 그러면 품목을 했더니 사과로 하셨대요. 그러면 사과로 기농하셔서도 내다 파는 상품이 뭐예요?
홍로, 부사, 아우리 담합하셔야 됩니다. 부사 10kg. 그럼 요게 가격을 얼마로 잡을까요? 물론 이 파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백화점 다를 거고 뭐 마트 다를 거고. 저희는 가장 보수적으로 봅니다. 가장 양이 특상 상중하 다를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보편적으로 보면요. 결국 사이즈는 기준은 중 사이즈. 그리고 또 요게 단가가 얼마냐 다 다르잖아요. 근데 농업인이 가장 접근이 쉬운 데가 어디냐면 경매시장이에요. 특히 이 가락동 경매시장도 여긴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갖다 주면 무조건 팔아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락동에서 얼마 받냐를 찾아봤더니 대략 3만 원. 이거 꼭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시. 예, 암산 쉬우라고. 그럼 역으로 계산해 볼게요. 3만 원짜리. 이 6천만 원의 매출액을 하려면 3만 원짜리 몇 박스 팔아야 돼요? 2천 박스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2천만 원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2천 박스의 상품이 나오려면 얼마나 생산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 박스가 10kg예요. 10kg 넘으니까 20톤. 20톤 정도 나오려면 농장이 몇 평 정도 있어야 돼요? 아니죠. 변수가 있습니다. 생산했다고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새가 짜먹고 조그맣고 떨어지고 이거 손실률. 그래서 한 10%만 잡아볼게요. 10% 잡았다. 그럼 얼마입니까? 총 예상 평수는 22톤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사과로 유명한 데는 무조건 차를 끌고 가세요. 끌고 가다가 읍내쯤 지나가는데 웬 어르신이 지나가신다. 딱 내리신 다음에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혹시 사과 농사 지세요? 응. 그럼 그 다음부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르신 사과 부사로 22톤 정도 나오려면 몇 평 정도 해야 될까요? 무슨 뜻이냐면 사과를 전업으로 평생 하신 분한테 생산량을 물어보면 대략 얘기를 해주실 거란 뜻이에요. 유추하더라도. 그랬더니 어르신이 못해도 이 정도면 3,000평은 해야겠지라고 대답하실 거라면. 문제는 이걸 안다 한들 내가 따라할 수 없다는 현실이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3,000평 하실 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걸 이분은 어떻게 해요? 조상님이 물려준 땅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사셨다 하더라도 평당 10,000원도 안 할 때 사신 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못해서 10만 원 이상 줘야 되더라. 출발이 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10만 원 잡아도 기본적으로 얼마? 3억을 받을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다 한들 따라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거 아는 건 플랜 A고요. 이제부터 우회 전략하는 걸 플랜 B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플랜 B 한번 넘어볼까요? 시작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농장부터 차리기가 힘들다는 게 첫 번째 첫 단추인데 줄여야 돼요. 여러분 3,000평 살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론상이지만 가락동 경매시장 요 3만 원보다 많이 받는 데를 찾으시면 적어도 평수 줄 거 아니에요. 이론상이지만 3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받으시면 3,000평이 아니라 1,500평 되는 거예요. 반 줄잖아요. 뭐 이거 현실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플랜 B에서 1차적으로 하는 건 바로 농산물 판매 채널에 대한 유통 구조에 대한 공부를 치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았던 경매시장에 팔 때와 직거래할 때와 마트에 팔 때와 그 다음에 소설을 팔 때 이거에 따라 노력도 달라지만 단가도 달라지고 단가 달라지는 게 내가 필요한 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산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딸기도요. 생산한 게 땅에 심었다 토경재 방식, 공중에 띄웠다 양의 수경 방식에 따라서 생산량만 다른 게 아니라 생산 방식, 그 다음에 환경이 다르시고요.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과수도 제가 과수 나무 할게요. 이랬는데 하나도 안 닿아요. 일반. 근데 좁게 심었어요. 밀식. 완전히 좁게 심어서 와이어로 당겨 심었어요. 초밀식이라 부른대요. 동일한 면적에 심겨지는 나무 수량이 다르답니다. 내가 어떤 게 하는지를 한번 면밀히 생산 방식을 찾아봐야 되고요. 정 안 되시면 뭐가 있어요? 요것도 저것도 안 된다? 모자란 건 옆집에서 사오셔야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안을 해서 내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플랜을 짜면서 계획 세우시는 것, 이것을 회계를 활용한 귀농 설계라고 합니다. 귀농시에 예비 귀농인한테 농업 회계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게 바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한 도움을 드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수업 수업이 아닌데 자꾸 수업이라는 말을 하네요. 직업병이에요. 감사합니다.